어린이 사역단체 히즈쇼가 어린이날 당일 특별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찾아온 가운데 구티비가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를 초청해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3년 만에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히즈쇼가 어린이날을 맞아 히즈쇼랜드 축제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깜찍한 캐릭터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축제회장 히즈쇼랜드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에 부모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히즈쇼랜드는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히즈쇼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올해로 첫 번째 히즈쇼랜드를 주최한 히즈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학이 깃들어 있는 이 신학교에 와서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추억, 그것이 먼 훗날 혹 교회를 떠나더라도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음을 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즈쇼랜드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왕관을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고 예수님의 얼굴을 색칠하고 장난감으로 교회와 십자가를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른 공연도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이런 신앙적인 공연이 잘 없어서 찾아보다가 여기 이제 신앙적인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꾸로 교회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오고 싶어요. 어린이날 당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어린이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성인으로 자라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평통연대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통연대는 판문점 선언이 마련한 평화의 길을 높게 평가하며 통일에 대비한 한국교회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요 언론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앞선 두 차례의 회담과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란 반응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언문에 명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교회가 통일 선교 전략 수립에 있어 점검해야 할 사항들엔 무엇이 있는지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경제체제 효과 발휘했고요. 평양의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로 돌리겠다는 자신감도 발휘했고, 우리 남한의 꾸준한 통일 의지가 반영이 됐고, 그만큼 이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평통연대와 교계는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진보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평통연대 차원에서도 활발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펼쳤던 대북 지원 활동과 함께 앞으로는 더 활발한 사역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과교와 통일운동은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격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와 모든 북한 관련 선교단체들은 거의 전면적이며 경쟁적으로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를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지도자가 함께 군사 분계선을 몇 걸음에 넘는 모습을 보며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 남한에 겨우 도착한 경험이 떠올랐다던 탈북민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한 점이 아쉽다며 정부가 이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며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해 모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술수를 정말 하나하나 지혜 있게 잘 꿰뚫어보고 다시는 속거나 이런 불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비핵화 합의를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나오는 거겠죠. 로드맵을 만드는 거겠죠. 이 로드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게 좀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어요. 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 모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북한이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북한 선교단체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는 현실적으로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화 체제가 계속 지속되는 건 북한 주민에게나 북한 지도부에게나 모두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격화해서 인간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티비 오자유여 남북 정상회담 특집편은 오는 9일과 10일 오전 9시 30분에 구티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오직 예수 등의 찬양으로 잘 알려진 CCM 가수 김명식 씨가 3년 만에 예수의 바람이란 주제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감동 후불제로 진행되며 새로운 앨범의 다양한 곡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선보여질 노래들은 김명식 씨가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절망 앞에 선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들입니다. 김명식 씨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인 예수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의미한다며 이런 예수의 바람이 사람들의 가슴에 심겨져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1,009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감동 후불제로 마련됐습니다. 김명식 씨는 공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자유롭게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식 라이브 콘서트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공감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공휴일 지정에 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8%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2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남녀 간 찬반 응답 비율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찬성 비율이 70.6%였지만 여성은 10%가량 낮은 61%였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59.1%로 찬성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시댁이나 친지를 방문해야 하거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3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국회 계류 기간이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같은 변수 탓에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하면서 전 세계 4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한 경영 컨설팅 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GB당 가격이 13.9유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돈 17,906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가 3위, 미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선 2만 원대의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한 해 4조 원씩 이익을 거두는 통신재벌 3사가 담합 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입니다. 전 목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4.16 재단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대회를 엽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계, 노동계, 종교계가 참여하는 이번 창립 대회에선 4.16 재단 설립 추진단이 창립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생명공원 운영, 추모 행사 진행 등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참상을 세계에 알린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유해가 광주에 안장됩니다. 광주에 묻어달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이 유골의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헌틀리 목사 유해 안장식은 17일 광주 양림 선교동산 묘원에서 엄수됩니다. 한편 헌틀리 목사는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재직하며 5.18 민주화운동 현장과 계엄군의 만행을 사진에 담아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3회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가 오는 26일 필름포럼에서 개최됩니다. 영화제에선 올해 출품된 16편의 작품 중 4편이 본선 경쟁을 펼칩니다. 최종 본선에 오른 작품은 들꽃, 르방쉬, 공개 자살방송, 어른아이 등입니다. 영화제에선 박준영 감독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특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